네, 아무래도 앞에서 이 박재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검열하고 하는 한 인물이 우리의 어떤 그 서예사 그리고 예술사 안에서 어떻게 위치되는가. 근데 그 위치라고 하는 지점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신념과 신조들을 과거의 어떤 학문적인 요소와 함께 어떻게 결합해서 융합되는가에 대한 요소로 우리가 참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들은 약간 그 외적 내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 검열을 다시 우리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에 대한 부분, 아까 리메이크라고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검열 선생님 스스로가 좌수서를 우수서에서 또 다시 천착해서 쓰신 내용들이 있으시고, 과거에 있는 인물이었던 소동파와 완당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소환제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서실 이름을 지어서 썼던 것처럼, 실제 그 서예가들이 갖고 있었던 실제 보지 않았던 이들과의 조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신이 우리도 이제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남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검열예술을 재맥락화하고 공공문화의 자산화로 어떻게 조건화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은 서예가 아까도 왜 진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는 뭐 몇십억에 거래되지만 우리는 몇천만 원에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들이 썼던 문자를 읽을 수도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있는 구조나 철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그 형태, 형식, 캘리그라피 같은 바로 그러한 식으로만 보는 문화와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게 되게 아쉬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각에서 지금 이 서구가 하고 있는 새로운 이런 어떤 효대회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네, 이쪽인가요? 요거 4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6년 서거 50주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요. 재평가를 넘어 재맥락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이 검열을 어떻게 위치시킬까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화자산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열 연구를 다시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21세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를 2006년도 그 인천문화재단이 했었던 전시와 학술대회 그리고 도시기업의 장치로서의 형성 그리고 서구문화재단과 성균관대학교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들 그리고 이제 이 아카이브 기반 아무래도 이제 검열 선생님 유족분들께서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이제 그 900여 점의 그 작품들을 우선 기증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미 2번의 전시를 거쳤고 오늘 이 서구문화재단과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이후에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전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시 준비에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도 쓰기 문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그 전시 저희가 2019년에 검열 선생님 유족분들과 접촉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2등회에 전시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때 다음 카카오 쪽하고 VR 전시 같은 걸 좀 실현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다음 카카오하고 했었던 저희 여러 가지의 실험들을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한 5일 만에 10만 명이 그 전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지털 전시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델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나아가 보겠습니다. 공공문화의 자산화 전략에서는 좌수서의 예술적 재해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교로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뭐냐면 이제 교과서에 프리다 칼로와 같이 신체장애를 극복한 예술인이라는 시각으로 좀
이렇게 교훈적으로 이 어린 친구들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의 어떤 예술적 재해석에 대한 부분이 단지 서라고 하는 맥락에서보다 예술적 확장 안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검연체 개발이라든가 쓰기 문화, 서예의 미술관 복귀에 대한 논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던졌지만 또 인천연구원에서 또 굉장히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또 연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토론 때 자세하게 이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왜 지금 다시 검여인가? 올해 검여 선생님 서거 50주기입니다. 기념적인 연도에 대한 전환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반세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시대인식과 오늘날의 시대인식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검여를 단순히 검여라고 하는 시각으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컨텍스트, 스토리텔링과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다시 읽고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것을 재해석해가 나아가야 될지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기념에서 동시대 자산으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과거 위치에서 오늘의 감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또 핵심 질문입니다. 기념 인물에서 문화자산으로 그리고 예술의 재작동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고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예술의 재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검여 선생님이 굉장히 다양한 그 시각으로서의 그 읽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검여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인생과 전기사의 조건들도 있겠지만 그 밖에 미술과의 어떤 접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중국에서의 어떤 영향관계 또 인천과 또 인사동이나 그 서울로 오셨을 때의 행보라든가 그 당시의 네트워크적인 어떤 요소들까지도 사회문화사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돼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 새로운 어떤 관계적인 형성에 대한 예술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에서는 검여를 단지 검여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여 시대의 서예가들과 검여가 어떻게 달랐고 그리고 그들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문화입니다. 단순히 홍보가 아닌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거리를 만든다던가 어느 지역에서 기념비적으로 이야기한다던가 단순히 전시를 보여준다라던가 행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여 선생님께서 왜 과거의 전통, 우리 전통이란 말도 사실은 전하여 통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K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오늘 진짜 사실 서울에서는 BTS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과연 그 당시 오늘날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전통에 대한 관심이 이 검여 선생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의미 해석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던져보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숨은 의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 박물관과 인천의 MOU, 연구 기반과 장소성의 만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문화정책과 구조적 결합과 또 대학과 지역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자산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아갑니다. 자, 검여 연구 20년의 한번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 회수가 됐겠죠.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 활동에 대한 보건과 학술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초기 단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전시 확장입니다. 특별전과 기념사업 그리고 대중적 인식을 확대하는 지금 이 단계가 저희가 있는 단계고요. 근데 사실 이 단계와 함께 아카이브 그리고 아까 앞에 박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여러 연구 성과들이나 논문들이 아마 이 아카이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기증 이후 작품, 습작,
유품의 통합 연구들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아카이브형 작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첫 번째 전시를 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실험미술 작가, 또 현대미술의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재해석하면서 검여가 어떻게 다른 시각과 융합하여 우리 시대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시작가에서 연구자산으로 공공문화에서 어떤 제도적 기반으로의 연구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발표의 골자입니다. 자, 사실 2006년 본격 연구가 출발이 됐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그 당시도 서거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인천 대표인물의 위상을 정리하는 가운데 검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학술적 재조명의 일환으로 생애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고 근현재 서해사 속에서 검여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자, 이 학술 프레임에는 오늘 토론자의 그 좌장으로 참가하신 이동국 선생님께서 근현재 서해사의 위상 속에서 검여의 위치와 제도사적 층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바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 속에서 분석 가능한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시각의 다양한 프레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2014년 경인 아라뱃길 매화동산에 표지석이 설치가 되고 2015년에는 인천 서구휘호 기념품 제작에 어떤 휘호 3점이 활용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해의 공공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감상대상에서 이것을 오늘날 쓸 수 있는 쓰기문화로 어떻게 보편화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화 작업이 굉장히 많은 자산이 투입돼야 되고요. 빠르게 이것을 검여체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서체로 마련돼 갖고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서체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것의 한계점과 발전 방안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해서 공공 자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권리와 협의의 실무 가능성이죠. 사실 유족과의 권리 협의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족분들께서 사용 승낙에 대한 사례들이 앞서 있긴 했지만 기획 단계부터 이것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사실은 이 40년 가까이를 유족분들이 잊혀지지 않게끔 지속해 오고 지켜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분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나아가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서해 휘호대회가 열리는데 되게 기쁜 소식은 젊은 친구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휘호가 그리고 실제 검혜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지금의 휘호대회가 앞으로 어떤 디자인적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논의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연체 논의의 시작이 이 출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현종한대학교에 2019년에 기증이 되었고 대규모 기증 속에서 유한규 선생님, 유소영 선생님, 유신규 선생님께서 약 작품 400여 점, 승작 600여 점과 문방구류 관련 자료분을 포함해서 박물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카이브형 구조로 지금 저희가 관서학부실을 마련을 했고요. 검열작품의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박물관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이 공간은 항상 건물이 열려있는 날에는 함께 열려 있습니다. 창작 과정의 과시화를 통해서 창작 환경과 과정 전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고요. 작품, 승작, 유품, 서적 등 통합 보존의 형태로 저희가 지속적인 연구와 어떤 그 발전 방안들에 대한 시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아카이브형 작가에 대한 성립입니다. 기증의 의미가 그런 것이고요. 사실 이 시라던가 어떤 이 박물관의 형태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박물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보존이 되고 나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던 사람이 나가더라도 이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시당에서 했을 때 약간의 문제는 학예 인력이 일단 없고 연구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 인력만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약속들이 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이 사실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역 전담 혹은 누구 어떤 것에 대한 전담 연구 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MOU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실제 휘호대회 같은 것은 저희 박물관이 했을 때 서구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급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부분, 그러니까 연구 영역과 실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MOU를 맺고 자신들의 어떤 방향성 속에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실제 2019년 첫 번째 전시는 건무 블랙 웨이브였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건무라는 글씨는요, 이 검현 선생님께서 쓰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남자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관서학부 상설 전시가 열렸고 밑에 이제 시기의 비교 전시 그리고 미공개 실험작들과 작가의 재정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34m 대작 관서학부인데요. 사실 저희도 학교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관서학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나 했는데 저희 복도가 36m였습니다. 사실 36m짜리 벽면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일부러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34m의 그 긴 복도에 마련될 수가 있어서 관서학부실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세왕과 검열을 같이 비교했는데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신광수가 쓰고 강세왕이 짓고 신광수가 짓고 강세왕이 썼던 바로 이 관서학부와 실제 관서학부를 놓고 제가 되게 감격했던 것은 그 두 유족분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핏줄들이 같이 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역사적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는데요. 자, 바로 그 자리에서 표암 강세형의 관서학부가 동시에 공개가 되었고, 실제 제가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라디오를 제가 한 3년 진행을 했었는데, 관서학부를 가지고 한 달을 매주 4주 동안을 이야기할 만큼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 수 있고, 실제 이걸 가지고 오페라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무 때 전시를 같이 했었던 신재현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있으십니다. 이번에 유학규 선생님 영상 작업에도 참여해 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 건무 전시에 실제 작업을 내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관서학부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연을 할 때도 이 신재원 선생님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작업을 할 때도 부탁을 해서 듣더니 되게 흔쾌히 해주셨던 이유가 검현 선생님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대한 측면이 본인이 새로운 작업을 하는 모티베이션이 됐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검현 전시는 이후 파주 완벽이라는 곡까지 이어집니다. 소환제 호의 자기에서 소동파 3의 미학개서 계승 그리고 승상에 대한 어떤 의미 저기 가운데 있는 지금 그 파주 완벽 밑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그 인물하고는 굉장히 젊은 친구 중에 저 정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신영훈이라는 친구가 검현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앞에 놓고 소동파와 완당을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의 그 소환제라고 하는 의미 안에 집어넣은 작품을 포스터로 만든 것과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디지털 전시에 대한 실험과 의미입니다. 온라인 전시를 그 당시에 병행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포털 다음 카카오에서 연계를 해서요. 비대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했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개. 근데 그 당시에 소동파 진적이라고 해서 백두산 물적 사유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요. 관람 시간이 15분인데 이게 공개한 지 3일 됐을 때인데 92,240명이었고요. 마지막 문 닫을 때는 22만 명이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기록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네, 최초 공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동파 진적해갖고 갤러리 다음점 네트 해갖고 그때 프리미엄 갤러리 해갖고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자, 여기 그래서 파주완벽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누르면 이 밖으로 빼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관수학부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VR로 이거 촬영을 해갖고 그때 아예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약간 구글 맵 같은, 구글 아트 맵 같은 그런 형식을 여기에 구현해갖고 전시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미디어 아트, 수요와 쌍회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저희 박물관 관장님이 아이러니하게 정현주 선생님, 세계적인 그 미디어 아티스트신데, 실제 그 관수학부에 있는 내용의 글귀를 가지고 투 채널로 이 건물을 추고 있고, 이 그 옆에서 기계자수로 뭔가 하고 있는 좌수와 우수세계를 우수서의 세계를 만들어 갖고 했던 영상물을 지금도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물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수중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들, 저거는 아까 신재현 작가가 실제 그 여성 무용수를 데리고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드론 촬영과 실제 수중 촬영을 해갖고 있었던 영상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물포 구락부에서 이건 저희가 아니라 따로 전시를 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붓으로 세상을 배달하는 전시에서 33점의 작품과 온라인 강상을 병행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열술의 이러한 다양한 조형성의 확장, 그리고 좀 오른쪽에 보시는 입체팔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되게 독특한 작품 보이시죠? 저게 검현 선생님의 서양화 작업입니다. 검현 선생님이 실제 미술과 서예를 같이 놓고 보셨기 때문에 그림 안에 글씨, 그리고 글씨 안에 그림, 이 두 가지의 연동성이 작품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검현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한국적인 문학의 어떤 시각에까지 작품의 내용들을 확장한 분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검현 선생님께서는 미술적이거나 아니면 색감적,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구도적인 맥락에서 실제 작업에서의 어떤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서와 화를 하나로 연결해서 융합예술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면모를 갖고 있는 원형으로도 읽힐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2023년 유신규 선생님이 그 당시에 막내 아드님께서 참가해 주셨고요. 성균관대 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이 협약을 맺어서 박물관이 전시를 할 때 저희가 일부 하나 정도의 장은 교체로 빌려주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전시를 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고요. 자, 검효의 이중적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천 출생과 나오셨던 성균관 대학교의 이력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생지와 제도적 배경이 결합이 되고 지역과 대학의 접점이 형성되는 지점이죠. 중장기 문화정책의 통합 속에서 오늘 열리고 있는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기보다 지역의 공공문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미들 속에서 지금 특별전과 피오대회, 그리고 상시 기념 공간이 이제 재조명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올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학술 심포지엄 속에서 전문가, 시민, 전시, 기록이 연결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념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따가 저희 토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얘기는 잠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검현 선생님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저희가 서가 미술관으로 복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배완정이라는 학예사가 미술관의 그러니까 미술관으로 서예를 복귀시키는 대규모 전시를 했고, 그 전시가 그 검역 컬렉션의 저희 검역 전시와도 같이 맞닿아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으로 왔던 전시가 협약 모델을 통해서 또 전시의 한 공간을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대만의 타오유안 박물관에서 우리의 서예가 오히려 거꾸로 역수출돼서 전시되는 게 작년인가의 어떤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서예가 미술로 복귀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자산가치, 공공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문화 안으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 처한 서예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역 프로젝트의 이러한 효과들, 실무 기반과 디지털 아카이브, 도시기억 장치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검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